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평택 지제역에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지어놨어요. 오늘은 현장에 한번 가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세 임대료가 비싼 곳이 평택 지제역 근처라고 저는 봐요. 원룸이 지금 한 9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거래되고 있어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 분들이 평택 지제역에 와서 다가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 왜 월세가 비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목차 1. 지제역 신도시 2. 모산영 신지구의 R3의 다가구 주택은 무엇인가?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2에서 4층 다가구 주택 3. 준공된 다가구 주택 현장 4. 건축 중인 다가구 주택 현장 모산영 신지구 5. 추천하는 다가구 주택 6. 결론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제 신도시는 지제역 일대를 지제 신도시로 칭하는데 삼성이 가까이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삼성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상승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제 신도시를 지제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동축 지제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쪽의 현장을 많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3 다가구 주택을 오늘은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촬영을 할 건데요.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가? 그래서 R3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R3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주택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가구 주택 위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다세대 주택 위주로 촬영을 할 거예요. 현재 단독주택을 지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 한 곳이랑 그 다음에 도시형 주택을 지은 곳이 하나가 있고 두 개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주택의 현장도 가보고 한번 R3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장도 보고 촬영을 하는 걸 보고 또 지어져 있는 건물 위치, 그 다음에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은가 이러한 정답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를 다 했어요. 현장에 가보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빨간색 표시한 곳 여기가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쪽은 지금 짓고 있고 준공된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BRT 정류장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BRT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BRT 정류장에서 가깝고 여기 S마트가 들어서 있거든요. 지금 S마트도 가깝고 초등학교가 이쪽이랑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많이 짓는데 주로 분포를 보면 세가 원룸이 100만 원 가까이 가니까 삼성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사세요. 삼성 현장에 계신 분도 있고 반도체 엔지니어 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직이나 엔지니어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거주하시는데 월세가 비싸니까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재력도 있고 깨끗한 집, 신규주택, 그런 집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 현장 건물 이름을 표시해 놨어요. 4-5 시그니엘, 그 다음에 5-1 럭키. 이렇게 쭉 표시해 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건물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현장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쪽 밑에는 21개 현장이 준공이 됐네요. 21개 현장에 10가구씩 산다고 그러면은 210명이 사는 거예요. 현재 210명이 사는데 저녁 때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면은 1000명 이상 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살면 이 근처에 식당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여러분들한테 장사하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보시면 여기 시그니엘이라는 곳이 제일 먼저 준공이 됐어요. 저와 아는 분이 공사를 하셨는데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2층, 3층, 4층 위에는 다락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시그니엘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보여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건물 외형만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가 임대도 많이 맞춰드렸는데 세를 1000만 원 정도의 세를 놨어요. 싸게 놓은 거죠. 1000에서 한 1200 사이에 세를 놔드렸는데 지금 지면은 세가 많이 올라서 1500만 원 이상, 많이는 1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럭키라는 5-1에 지은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거의 대동 소유하게 많이 지어놨죠. 이건 건물의 후면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5-2 건물이고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석재를 쓰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석재로 이렇게 많이 썼죠. 건물의 후면을 본 거고 여기는 해오름이라는 곳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지나가다 보면 4층까지 돼 있고 위에 다락이 있다. 이건 다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80에서 90%가 다가구입니다. 여기는 준하우스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석재 마감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거의 석재 마감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은 라임스톤의 소재로 라임스톤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S클래스인데 S클래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사진은 S클래스 2예요. S클래스 2, 여기는 다각으로 지은 건데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풍경채. 1층, 2층, 3층, 4층. 4층 위에가 다락이에요. 다락이 허가가 나서 다락을 설계를 잘하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위드라는 곳인데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고 건물 주인이 건물을 두 개를 졌는데 하나는 다가구로 졌고 하나는 다중으로 졌어요. 조정 마감이죠. 조정 마감으로 깔끔하게 지은 거죠. 여긴 10-6이고 아직 건물에 명칭이 없는데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지은 건데 다가구 단독으로 한 거고 여기는 16-1, 여기도 1층, 2층, 3층, 4층 여기도 다각으로 지은 거고 여기는 16-2,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다각으로 지은 거죠. 여기 건물은 한 채인데 1층, 2층, 3층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석재 마감이 많더라고요. 여기 건물은 다운빌입니다. 여기는 더 블라이크라는 곳인데 여기도 제가 아는 분이 공사를 하셨는데 마감을 붉은색으로 했다는 게 특징이죠. 여기는 트윈빌. 트윈빌은 건물을 두 채로 지어서 트윈빌 1, 트윈빌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퍼스티빌. 예스마트 근처에 있는 퍼스티빌 여기가 제일 빨리 졌어요.
그래서 새가 빨리 나갔죠. 클라우드라는 곳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긴 33-2인데 나름대로 깔끔하게 지었고 1층, 2층, 3층, 4층 다락으로 졌는데 라임스톤으로 해서 밝은 톤으로 해서 이렇게 지은 거죠. 건축 중인 다가구 현장은 저희가 몇 개를 했는데 7-1이나 24-3, 24-4 이렇게 몇 개를 저희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짓고 있어요. 24-3도 짓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다가구 주택. 사진의 건물은 다세대 주택인데 이걸 다가구 주택으로 해도 돼요. 세대만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건물 외형을 밝은 흰색 톤으로 하고, 오늘은 내부 디자인보다는 외부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이건 다 강남에서 지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했는데 이번에 건축 표지에 저희가 디자인한 건물이 실렸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건축 잡지 책에 실린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보는 유명 책에 실려서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택 지제역 쪽에 한번 이렇게 밝은 색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많이 와서 아름다운 건물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획일화된 다가구보다 이렇게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니즈에 이런 건물이 지제역에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조적으로 한파크 빌리지 101이에요. 여기도 다세대 현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파크 빌리지 104인데 이것도 강남 방배동에 있는 건축사에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쁘고 특이하게 이렇게 지는 거죠. 판교의 운중동 단지에 가보면 참 좋은 건물이 많아요. 외벽도 전 외벽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제가 판교 운중동을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건축하는 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판교에 한번 가보길 원해요. 운중동 쪽에 여기 가면은 좋은 그런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설계는 최적화하게 해라. 그래야 임대가 잘 나간다. 제가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 1.5 룸이 세가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1.5 룸의 보통은 화장실이 한 개인데 저는 1.5 룸에 화장실 두 개를 만들면 세가 월 20만 원 정도 더 나가리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 저는 세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1.5 룸에 화장실 두 개에 특화된 도면이 있어요. 혹시 다가구 주택을 계획하신 분들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특화된 도면을 저희가 드릴게요. 저는 자료를 항상 오픈합니다.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이유는 좋은 자료가 많이 배포돼서 평택 지제역의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택 지제역 방송국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지제역 부동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매도가 잘 되게 지어야 돼요. 매도가 잘 되게 하려면, 건물이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범하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사비는 비싸지 않게 하면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물이 특이하고 예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구 주택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인이 건물에 거주할 사람이 많이 사요. 주인이 4층에 살고 월세를 줘서 세를 1천만 원 정도 받을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을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사면은 답답한 게 있지만 다가구 주택 살면은 노후돼서 월세를 한 1천만 원 정도 받고 내가 거주도 하고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의 니즈를 생각하면서 건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은 그러한 것을 충족을 하게끔 도와드려요. 저희 지제역 부동산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사비를 절약하는 설계를 해야 돼요. 공사비가 비싸면 뭐 합니까? 나중에 건물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시 저희는 공사비를 고려하면서 설계를 해요. 철근도 최적화, 레미콘도 최적화, 그리고 불필요한 공사를 줄여요. 그리고 외벽을 저는 항시 강조를 해요. 돌마감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사하시는 분 거의 80에서 90%는 돌을 막아내야지 물도 안 새고 오래 간다. 청소도 하고 깨끗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시대가 바뀌고 자재나 이런 게 많이 좋아져요. 그걸 대비해서 외벽을 돌마감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스타크를 많이 쓰고 조적을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노출 콘크리트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라믹 판넬. 요즘에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세라믹 판넬도 한번 고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다세대는 세라믹 판넬, 세라믹 타일도 쓰고 그랬지만 외벽을 돌 마감을 고집 않기를 바래요. 라임스톤을 쓰더라도 비싼 라임스톤이 있어요. 조금 비싼 거 그러면 그거 한 돈 1,000만 원 더 쓰면은 잘 팔리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호는 시스템 창호도 좋지만 효율적인 PVC 이중창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설계를 의뢰할 때 미리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에 지을 거다.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설계를 떠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막연히 설계했는데 공사비가 15억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설계를 하자. 이게 평택 지제역 부동산의 방향이에요. 다음으론 금융을 활용하라. 금융융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이왕 샀는데 융자를 많이 받아서 이자율을 최소화하고 융자를 많이 받으면은 다른 곳에 건물을 또 하나 해도 되잖아요. 누군가는 금리가 오르는데 왜 융자를 받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평택 지제역 쪽은 월세가 금리를 오버해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특히 삼성 엔지니어들이 아직 거의 발령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발령받는 순간 이분들은 지제역에 사실 거예요. 물론 고덕에도 살지만 고덕은 건축하는 크기를 보면 점포 주택이 많아요. 대부분은 점포 주택에 거의 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2층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3가구밖에 못 짓는데 방이 한 5개, 화장실 5개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제역은 원룸에 1.5룸이 돼 있고 무엇보다 서울 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지제역에서 SRT를 타면 강남에 한 10분, 20분이면 가니까요. 그래서 월세가 금리를 오버하니까 금융을 잘 활용해서 한꺼번에 토지 매입 시 1차 융자, 공사비 2차 융자, 3차 융자는 통건물 융자, 3차 융자가 중요해요. 3차 금융위.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금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은행이 필요하는 금융을 만들어야 돼요. 은행이 필요하는 금융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어떨 때는 다가구에 금융을 많이 해주고 어떨 때는 다세대를 많이 해줘요. 어떨 때는 금리도 싸고 그 흐름에 맞춰서 금융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법인을 많이 해줘요. 법인도 부동산 임대업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조업의 사택이다. 기숙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융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금융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서 맡기고 시공에서 맡기면은 금융이 또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PM을 할 수 있는 전문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은 진짜 깜짝 놀랄 좋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에 주의하셔야 돼요. 세무는 보통 3가지가 아닙니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3가지예요. 취득은 취득세죠. 이건 지방세예요.
보유할 때는 종합부동산은 국세예요. 양도할 때 양도세가 국세예요. 세금을 어떻게 잘하느냐? 세금을 고민하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다가구 주택일 때, 다세대 주택일 때, 도시형 주택일 때 다 틀려요. 이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세무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항시 강조했지만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한 가지만 전문가가 해선 안 돼요. 세무사가 이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건축사가 할 수 없는 거고, 시공사가 할 수 없는 거고, 금융 전문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울리는 오케스트라 지휘관이 전체 지휘를 해서 좋은 음악이 나오듯이 부동산 전문가도 여러 곳을 잘 아우러야지 좋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에 다가구 다세대를 계획하시는 분들 땅을 새로 사시려는 분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이 져 있는 걸 사지 말고 땅을 사서 신축하는 것을 고민을 해요. 다음번 동영상은 기존 건물을 사지 말고 신축 건물을 사라.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무에 주의하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결론. 다가구 주택 건축 시 주의사항. 1번. 최종 목표는 전체 매각이다. 건물의 전체 매각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인 세대를 4층을 고집하지 말고 2층을 주인 세대 호텔식으로 4층을 복층으로 해야 세가 많이 나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1번. 최종 목적은 뭐죠? 여러분 전체 매각입니다. 팔아야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층이 임대료가 많이 나오니 복층으로 하고 주인 세대는 2층으로 내려가고 호텔식으로 짓자. 새로운 디자인을 잡자.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2번. 임대료를 많이 나오게 해야 돼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1.5 룸에 화장실을 2개를 하자. 그러면 세가 한 2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와요. 이거 진짜 좋은 꿀팁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좋은 꿀팁을 연말도 다가와서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1.5 룸에 화장실 2개를 계획을 하자. 임대를 많이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다락이 돼요. 다락에 이점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해요. 물론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공사비 더 들어간 거는 2년 동안 월세 받으면 다 이게 세이브가 돼요. 여러분들 다락을 많이 활용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설계하고 짓고 임대 놓고 월세 받고 그러면 쓰러져요. 쓰러지는 분 몇 분 계세요. 그러니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저희가 전체 설계도, 공사도, 그 다음에 임대도, 그 다음에 임차인 관리도, 금융도, 세무도 다 원스톱으로 해드려요. 이렇게 전문가가 모든 걸 알아서 해드리는데 왜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이 합니까? 좀 편안하게 건축을 하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게 바로 PM, CM 전문가예요.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CM 컨스트럭트 매니지먼트. 전체 프로젝트를 맡기고 건설도 CM을 맡겨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잘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 니즈 생각하고 공사비 절약하고 임차인 관리 이런 걸 모든 거를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바래요. 전문가가 어디냐? 평택 지제역 부동산입니다.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저희가 건물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저번주 동영상에 파크 빌리지라는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파크 빌리지라는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 들어가거나 우리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를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 부분들이 진짜 일기 쓰듯이 제가 소중하게 저희가 간직한 방송국이고 홈페이지고 블로그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마스시타고 노스케의 파나소닉 기업 창업 대표가 말씀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계획 잡은 일을 지금 하세요.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파나소닉 기업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말씀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다가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